19페이지에 있는 외심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있는 내심까지, 그러니까 외심 내심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유형별로 이제 문제풀이를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외접원은 뭐냐? 이 삼각형에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 튀어나가긴 했는데 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들이 이 원 위에 놓일 때 얘를 외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 맘대로 원의 중심인 것 같은 위치에다가 찍고 외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작도를 하는 방법, 외심을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다 그렸을 때 그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더래요. 그 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나타내고 보통 외심은 기호 5로 나타냅니다. 자, 외심에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방금 이렇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 했으니 얘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이때 이 외심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떠냐면 같습니다.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곧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그래서 OA, OB, OC가 같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외심은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얘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얘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등분된 거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공통으로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인 게 생기는데 얘네 둘이 무슨 합동 관계냐면 SAS 합동 조건에 의해 합동이 되고, 얘도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도 합동이 되고 얘도 합동이 된다. 그래서 합동인 위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합동인 위치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를 X, 여기를 X라고 쓸 수 있고, 옆에 있는 각도를 여기를 Y, 여기 대응각 Y, 여기를 Z, 여기를 Z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X 두 개랑 Y 두 개랑 Z 두 개를 다 합쳐주면 얘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이 되기 때문에 180도가 되는데, 얘를 2로 나눠보면 X 하나 Y 하나 Z 하나 얘네들은 90도가 된다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썼었던 것처럼 여기 X,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Y, 여기 Y, 여기 Z, 여기 Z 이렇게 생각해보면 각 BOC의 크기를 좀 A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 BOC의 크기는 각 A의 2배가 되더래. 근데 왜 그래? 왜 그렇게 2배가 돼? 요걸 증명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외곽을 그려봤을 때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BOC 중에서 이 왼쪽 부분에 있는 크기는 E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합과 같으니까. 그 다음 반대쪽으로도 그려보면요. 여기 이쪽 BOC의 오른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의 크기는 EY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BOC의 크기는 EX 더하기 EY고, 그 다음에 각 A의 크기는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얘 각도에다 2배를 해주면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내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내심이랑 비교를 해서 봐줘야 되거든. 내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는 안내자를 쓰거든. 이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이긴 한데 아무데나 찍는다고 얘가 내심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찾는 방법으로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요.
자, 각을 절반으로 나눠주는 선,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 내심을 찾는 방법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고 그 교점을 우리가 내심 I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내심을 찾았어.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의 변 중에 하나는 이 원에서 접하는 선, 접선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생기냐면 접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에다가 여기 접선을 이렇게 접점에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그려주게 되면 이 접선과 반지름의 관계는 수직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직. 요렇게 그림을 다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심은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요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합동인 위치로 생각해 보면요. 여기 안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X 각도 크기 같고 그 다음에 직각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RHA 합동에 의해서 합동이고 얘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합동이 됩니다. 그 합동인 위치를 보면 외심에서는 요렇게 옆에 있는 애들끼리 합동이었다면 여기 내심에서는 요렇게 둘의 관계가 합동인 관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서의 활용을 들어가 보면 여기서 x 2개, y 2개, z 2개를 합쳐주면 얘가 180도고 2로 나눠주면 한 개씩 더했을 때는 얘는 90도가 된다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식만 봤을 때는 외심의 식이랑 내심의 식이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외심일 때는 여기 둘 중에 하나 더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더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거고 내심은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 얘네 둘 중에 하나,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서 여기 BIC의 크기를 구해 볼 건데요. 얘도 여기 각도를 XX, 그 다음에 여기를 YY, 여기를 ZZ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표시해 보면 여기 BIC 각도 중에서 여기 일부인 이 부분의 각도를 외곽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IC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각도는 Z 더하기 X, 외곽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BIC의 크기는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다시 X가 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여기 90도였었거든 위에서. 그러면 90도에다가 각 X를 더해주는데 각 X는 각 A가 2X니까 각 A를 절반한 각도, 여기가 2X니까 얘를 절반하면 X가 되죠. 거기다가 90도를 더해준 거랑 결과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여기 BIC의 각도는 각 A의 2분의 1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 된다 해서 얘도 약간 외심식이랑은 비슷한데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내심과 외심을 위치를 살펴볼 건데요. 내심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는 원, 내접원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이 다 안에 그려지고 그 원의 중심들은 전부 다 모든 삼각형의 내부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심에서는 위치가 썩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외심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으로 원들을 얘네들을 다 접하게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이 원의 중심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찍힐 것 같고요. 얘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 빗변이 지름이 될 거거든. 그래서 빗변의 중점에 찍힐 거고 얘는 이 원의 중심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외부에 찍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찍히고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의 찍히며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찍힌다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근데 내부와 외부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잖아.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빗변의 중점,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요 I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중점 나왔어? 아, 그 얘기는 그곳이 바로 외심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외심의 성질들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내심과 외심을 볼 건데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 뭐였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그 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근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곧 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은 내심을 그리는 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이 곧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니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선이 되니까 내심과 외심이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놓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꼭 내심과 외심의 위치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삼각형은요.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일치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정삼각형은 요렇게 봐도 이등변이고 요렇게 봐도 이등변이고 어느 방향으로 봐도 이등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에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고 여기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도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그 교점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외심과 내심은 정삼각형에서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심에서는 한 가지만 더 들어갈게요. 내심에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는데 보통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밑변과 높이를 잡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쪼개거든요. 요렇게 빨간 거 한 조각, 연두색 한 조각, 분홍색 한 조각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형 3개로 넓이를 쪼개서 볼 거예요. 근데 보면은 빨간색 넓이는 여기 밑변을 A로 놓으면 높이가 반지름 얼이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얼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분홍색 삼각형도 반지름이 얼이니까 B 곱하기 얼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연두색 삼각형은 C 곱하기 얼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2분의 1 얼이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2분의 1 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는 것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는다.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지만 이 다음에 있는 문제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 꼭 표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1페이지 문제를 들어가서 유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들어갈게요. 얘는 이제 차후에 학교 시험에서 꼭 이제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심과 내심을 우리가 표로 봤을 때 이 외심 내심 표에서 이 얘네들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얘를 작도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보시면요. 일단 얘가 문제를 읽었는데 외심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따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접원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바깥에 그려놓고 외심이구나. 그리고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 생각해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OD, OE, OF가 같은 거는 얘는 내심일 때입니다. 이거 내심 이야기고요. 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같은 거니까 니은 맞는 말 되고 그 다음에 합동인 위치가 OAD랑 OAF랑 같다 그랬는데 얘랑 같은 거 아니고 얘랑 같은 건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OB랑 OC랑 합동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 각 OCF랑 OCF 여기죠. 그 다음에 각 OAF랑 같다. 여기랑 각도 같은 것도 맞는 말.
여기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이등분선이 돼서 AFCF도 같다 해서 얘까지 같은 말이다. 그 다음 101번 문제를 보면 얘가 외심이고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7cm 되는구나. 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8cm,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6cm 된다 해서 둘레 구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02번에 외심이래요. 외심 그리고 AOC의 둘레의 길이가 14라고 주어졌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 AOC에서 AO랑 CO는 길이가 같아요. 왜냐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거든요. 얘가 외심이니까 원의 반지름이 돼서 그래서 14에서 6을 빼주면 8cm가 되는데 그거를 뭐 2등분 해주면 되니까 얘네들은 4cm, 4cm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네요. 외접원의 반지름 4cm 됩니다. 원의 반지름 4cm. 그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서 10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얘가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직각삼각형은 외심의 위치가 조금 특이해서 잘 기억해 두라고 했었는데 외접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BC, 빗변이 지름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외심이 이 빗변의 중점에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럼 BC가 지름 10cm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5c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105번에 보시면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오케이 얘가 외심이야. 빗변의 중점. 그럼 외심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 얘네들이 다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구하는 각도인 각 B의 크기를 X라고 쓰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얘도 X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외곽으로 크기를 봐주게 됐을 때 X 더하기 X가 76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각도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06번에 얘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도가 같아. 그럼 얘가 34도면 여기도 34도야. 그래서 외곽 이용해서 각 X를 구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08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외심 나왔어요.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 요거부터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 표시가 되어 있으니 22도가 주어져 있네. 그럼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서 180에서 90도 빼면 90도 남고 거기서 22도도 빼주면 여기가 68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OA랑 O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에서 68도를 빼주고 나서 걔를 2등분 해주면 여기 각 C의 크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09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직각삼각형 나왔어요. 그럼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에 찍히고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르는 길이가 같은 거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얘 30도, 옆에 있는 거 60도. 그러면 여기 이등변 돼서 60도, 나머지 60도 돼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네요. 그럼 AC의 길이는 여기 외심을 5라고 놓는다면 AO 길이랑 같을 때니까 4cm라고 답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110번 문제를 보면 얘가 외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외심에 대한 내용으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해서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얘네 둘이가 같고 얘네 둘이가 같고 얘네 둘이가 같아.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 얘네 둘 중에 하나,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더해주면 90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쓰면 40도 하나, X 하나, 15도 하나 이렇게 더해주면 얘네가 90도인 거거든. 그래서 X 각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112번 문제를 보면 얘도 외심이기 때문에 여기 외심선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심선을 만들어주면 여기 지금 위치 같은 각이 얘네 둘이가 같고 그다음 얘네 둘이가 같고 그다음 얘네 둘이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냐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 얘가 외심이니까.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겠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180에서 120도를 빼서 60도를 나머지 얘네들 30도, 30도로 나눠주면 얘네 둘 중에 하나인 35도, 얘네 둘 중에 하나인 30도,
얘네 둘 중에 하나인 x를 더해서 90도가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래서 x를 구해줄 수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여기 각 A의 크기에다가 2배 한 게 120도. 120도를 절반해주면 여기가 60도가 되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OA를 연결을 해보면 얘 외심이니까 얘네들 각도가 같잖아. 그래서 여기를 35도라고 해주면 옆에 게 25도가 되니까 여기 X의 크기도 25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 113번 문제도 자, 계속 같은 유형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기 25도랑 같은 거, 여기 25도. 같은 걸 다 써볼게. 여기 30도. 자, 그러면 30도 중에 하나, 25도 중에 하나, 여기 y 중에 하나. 그래서 25 더하기 30 더하기 y가 90도가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C의 크기를 55도라고 구하면 각 X의 크기는 외심은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10도라고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16번에 여기 지금 내가 구해야 하는 크기는 ACB의 크기인데 얘의 크기는 여기 AOB의 크기를 구하면 얘 크기의 절반이 된다고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AOB의 크기는 전체 360도를 5대 6대 7로 나눈 것 중에 5를 차지하는 각도거든. 그래서 360도를 5대 6대 7 얘네를 더해주면은 18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100도가 된다. 그래서 100도의 절반인 얘를 50도라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26페이지에 133번 내심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심은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삼각형의 이렇게 안쪽에다 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어서 얘네 둘의 각의 크기 같고, 여기 각의 크기 같고, 여기 각의 크기 같다. 그 다음에 반지름까지 이르는 거리,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되니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랑 CF가 같다고 그랬는데 C랑 CF랑 같겠지. 왜냐면 얘네 둘이가 합동이 되거든. 왜 합동이냐면은 직각, 그 다음 빗변 공통, 각 크기 같으니까 얘네 RHA 합동되고 얘네도 합동, 그 다음 얘네도 합동이 된다. 그럼 합동인 애들끼리 이렇게 대응변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얘 옳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IAF, ICF. 그럼 IAF 여기 점이랑 ICF 여기 별이랑 같냐는 건데 요렇게 같으면 얘는 외심일 때인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ID, IE, IF 같은 거 맞고, IBD랑 그 다음에 IB랑 얘네들이 합동인 것도 맞고, I는 내저번의 중심인 거 맞네요. 그래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135번에 내심이니까 얘는 각의 이등분이어서 여기 각의 크기 40도, 얘도 각의 이등분선이어서 25도 써주시면 얘네 둘 각도를 아니까 180에서 얘네 둘을 빼주시면 여기 각 BIC의 크기가 나오겠죠. 136번을 봐주면 얘는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I랑 C를. 그러면 얘가 각의 이등분선들이니까 여기 40도, 여기 40도, 여기 24도, 여기 24도.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X.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 얘네 둘 중에 하나, 얘네 둘 중에 하나 더해주면 90도가 돼야 돼. X,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40도 이렇게 하나씩 더한 게 90도 돼야 된다 해서 X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X랑 Y랑 Z를 한 개씩 더하면 몇 도가 되냐면 얘네는 90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90도를 각각 3대 2대 4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그 중에서 누구 걸 구해야 되냐면 Z 거를 구해보면 얘네를 다 더하면 9분의 4가 되니까 Z의 각도는 40도가 된다. 그럼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얘가 40도면 이 부분도 40도가 돼서 각 C는 80도라고 찾아줄 수 있어. 그래서 ACB의 크기는 80도다. 27페이지에 140번 문제로 넘어와서 여기 내심일 때 BIC의 크기를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각 A의 2분의 1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 됐다. 그럼 내가 지금 찾는 각도를 X라고 써보면 각 A의 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AI선이
이 각 A의 크기는 2x라고 놓을 수 있어. 여기도 똑같이 x니까. 그러면 2x 각도, 즉 각 A의 2분의 1에다가 90도를 더해준 게 BIC 크기인데 그게 122도래. 그러면 x에다가 90도를 더한 게 122도야. 해서 각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43번에 점 i는 ABC의 내심이고 그 다음에 I'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I'은 여기 IBC 또 요 삼각형의 내심이래요. 그러면 여기 먼저 지금 각도 여기 BIC 부분의 각도를 먼저 구해보면 여기 크기는 각 A의 절반에다가 절반이면은 26도인데 여기다가 90도를 더해주면 BIC의 크기가 나오고 즉 116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또 내심이니까 116도 절반 58도에다가 90도를 더해서 얘 각도는 148도다. 이렇게 각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144번 보면 여기 제가 ID랑 IF랑 그 다음에 IE를 잠깐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AI, BI, CI를 연결해 보면 얘가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어서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 길이가 같기 때문에 AD랑 AF랑 같고요. BD랑 BE랑 같고 C랑 CF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 찾고 싶은 길이는 FC 길이거든요. 얘를 X라고 둡니다. 그럼 얘랑 같은 길이가 누구냐면 CE의 길이 얘가 똑같이 X가 돼요. 그러면 AF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1에서 X를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AD 길이도 얘랑 똑같기 때문에 AF랑 지금 AD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AD 길이도 여기 11 빼기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E의 길이는 10에서 X를 뺀 거니까 얘는 10 빼기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DB의 길이도 10 빼기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11 빼기 X랑 10 빼기 X를 더해서 총 9cm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11 빼기 X 더하기 10 빼기 X가 9cm다 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식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면 되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값 정하고 그 옆에다 똑같은 애를 쓴 다음에 요렇게 삼각김밥 모양을 만들어서 요 만나는 쪽에서 식을 세워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46번에 들어가면 BC의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IE 수직으로 내렸고 IF도 여기 접선과 반지름의 관계가 수직이니까 이렇게 수선 내려주면 나머지 각도 하나 90도 되고 여기 반지름 2cm니까 얘가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C의 길이도 2cm고 CF 길이도 2cm가 됩니다. 그러면 AF의 길이는 옆에 3cm가 될 거고 AD 길이가 똑같이 그럼 3cm 되고 13에서 3을 빼주면 여기 BD의 길이 10cm 되고 BE의 길이도 BD와 BE가 같아야 하니까 여기도 10cm라고 표현해주면 BC의 길이를 12cm라고 구할 수 있어요. 28페이지에 있는 147번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내저번의 반지름, 여기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I에서 요 AB 접선에다가 반지름을 내리면 얘네 관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 X라고 똑같이 쓸 수 있고 얘 정사각형 돼서 얘도 X, 얘도 X가 되거든요. 그럼 앞에서 풀었던 방법처럼 얘를 6 빼기 X 그리고 여기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얘도 6 빼기 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8 빼기 X 여기도 8 빼기 X로 식을 표현해서 6 빼기 X와 8 빼기 X를 더해서 10cm가 된다 해서 X를 구해줄 수 있어요. 얘를 이 방향, 얘를 이 방향 이렇게 굴려서 길이 간의 관계로 이 X를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우리 넓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지름을 x라고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만 얘가 내심이 주어졌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이렇게 해도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없애버리고 여기 48이고 여기 24x인 거 이용해서 x를 2라고도 이렇게 넓이 관계 이용해서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149번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도 위에 147번처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결국에 구해야 되는 게 내저번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내저번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x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쓸 건데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가 84라고 주어졌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야 이렇게 쓰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지름을 넓이 공식인 파이 열제곱에 넣어주면 이 내저번의 반지름 여기 내저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0번에 IAB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IAB 넓이를 구하려면 얘 반지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게 이 전체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전체 삼각형 넓이는 12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지만 내심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 x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값을 찾아서 여기 삼각형 넓이 공식인 15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자리 요 x 자리에다가 위에서 구한 x를 집어 넣어주면 요 IAB 삼각형 넓이가 된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52번 문제를 보는데 이 삼각형 큰 거 ABC와 IBC의 넓이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는데요. 여기 내저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큰 삼각형 넓이 ABC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어서 6 더하기 4 더하기 5 이게 큰 삼각형 ABC의 넓이가 돼요. 근데 IBC의 넓이는 반지름을 똑같이 R이라고 놓는다면 4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IBC의 넓이. 그럼 얘네들의 넓이의 비를 나타내보면 얘는 계산해서 15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얘는 4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2분의 1 똑같이 있네? 없대. 반지름 똑같이 있네? 없애. 그래서 큰 거와 작은 거의 넓이의 비는 15대 4가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에 153번을 보면요. 얘가 I가 내심이기 때문에 뭘 쓸 수가 있냐면 내심을 어떻게 작도하지? 가계이등분선의 교점 점점. 자, 그 다음에 얘가 가계이등분선이니까 x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이 D와 BC가 평행하다는 게 나와 있거든. 갑자기 내심을 하는데 평행선이 왜 나오지? 평행선이 나오면 무조건 엇각, 동의각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엇각의 크기 같아요. 여기가 점으로 표시가 됐다면 여기도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반대쪽으로 엇각을 또 이용해보면 여기가 가위표니까 여기 EIC 크기도 가위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같은 길이들을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 BD랑 BI가 길이가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EC랑 I랑 길이가 같습니다. BD랑 BD 길이를 12라고 해보면 얘를 구부러뜨린 얘의 길이도 12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AC 길이가 10이면 얘를 구부러뜨린 여기 길이도 10cm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구하는 ADE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 12cm 구부러뜨린 거, 10cm 구부러뜨린 거 해서 얘네 둘을 더해준 길이와 같다. 그래서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는 12 더하기 10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157번을 보는데요. 157번 볼 때는 좀 필요한 정보들이 많아서 좀 써드릴게요.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지금 일치하는 거니까 외심과 내심이 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등변 삼각형 문제 풀 때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 점에서 양끝각에다가 요렇게 양끝점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요 삼각형도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외심 내심 나왔어? 그러면 요 외심 내심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 그럼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 점에서 얘네 양끝점이랑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삼각형 BOC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IBC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BOC에서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40도에다가 2배를 해서 80도로 구해주시면 되고 BIC의 크기를 찾는 방법은 A의 절반, 즉 20도에다가 90도를 더해서 110도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BOC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크기를 180에서 80도를 빼고 2등분을 해서 OBC의 크기를 50도라고 구해줄 수 있고 IBC 삼각형에서 110도를 빼주고 그 다음에 2등분을 해서 나머지 70도를 2등분해서 얘를 35도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50도에서 35도를 빼고 그럼 OBI의 각도를 우리가 15도라고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0쪽에 161번 문제를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BPC의 크기를 찾는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BPC의 위치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가게 크기를 어떻게 찾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런 애매한 애들은 대부분 다 외곽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꺼내서 그려가지고요. 여기를 BP 요렇게 가는 게 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요 크기를 찾기 위해서 저는 뭘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 I라고 볼 때 여기 IBP 크기랑 그 다음 BIP 크기를 이용해서 요렇게 외곽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BIC의 크기, 즉 요 부분 있죠. 그림이 너무 찰싹 붙어 있는데 요 부분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 A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5도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115도가 됩니다. 얘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미세한 가게 크기를 찾을 건데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 외심은 그냥 각 A에다 2배를 하면 되니까 얘가 10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주면 여기의 크기는 40도가 되거든요. 왜냐면 180도를 100도 빼주고 2등분 하니까 여기 40도 40도 나눠갔거든. 근데 BI 선분을 보면요. 얘는 내심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45도 되고 여기가 45도 되는데 45도에서 40도를 빼주면 여기 요 미세한 IBP의 크기가 여기 지금 IBP의 크기가 여기가 5도가 되는 겁니다. 45도에서 40도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5도가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여기 BPC의 크기를 120도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는데 사실은 얘는 그냥 큰 원에서 삼각형 빼고 안에 원을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큰 원의 넓이는 지름이 AB가 되니까 여기 반지름을 10cm라고 놓을 수 있고 외접원의 넓이를 100파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파이 얼 제곱이 원 넓이고 얘 반지름 10을 집어넣어서 100파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접원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얘는 요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16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 그래서 얘 약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더해주면은 얘는 48x가 16 곱하기 10인데 48이랑 10이랑 약분해서 여기 4 남고 4x가 16이니까 x는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원, 즉 내접원의 반지름이 4가 되고 내접원의 넓이는 16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 100파이에서
삼각형 넓이인 16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빼주고 거기다가 작은 원 넓이인 다시 16파이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해서 100파이 마이너스 96 더하기 16파이가 되기 때문에 파이끼리 더해서 116파이 마이너스 96이 답이다.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